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시 적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극소값을 구했는데 이 극대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극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극대값을 이 함수를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여기가 극대가 극소가 되고 원래 극소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그때 극소를 구해주면 우리가 실제적인 극대값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화면을 좀 깨끗이 하고요. 원래 원래식에서 원래 함수식에서 이 함수식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각 변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원래 극대였는데 이런 식으로 극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서의 그 값을 찾아준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2.3927이 되고요. 그때 값이 마이너스 4.80인데 마이너스 4.8043인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원래 함수에다가 0을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이 함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4.8043이 원래 실제적인 그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함수를 가지고 극소값을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극대값은 그렇게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적분,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해주냐. 간단한 함수는 해석적 적분이 가능하나 복잡한 함수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및 공학 응용에서 적분 대상은 함수뿐만 아니라 데이터 점들을 집합일 수 있습니다. 불연속적으로 측정된 유속 데이터들의 최적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래프 같은 이제 fx에서 a에서부터 b를 적분해 준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a에서부터 b 사이의 함수 값과 그 사이의 이 면적이 결과적으로 적분값이 되는 거죠. 적분값 q는 양의 극한 a와 b 사이의 함수의 면적과 같다. 해석적 정적분 fx는 항상 함수지만 수치적 정적분 fx의 점들이 집합이 될 수도 있다. 함수를 적분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적분해서 면적화할 수도 있다. 수치 적분해서 면적을 미소 면적들로 나누고 각 미소 면적을 계산한 후 이들을 모두 더해서 전체 면적을 구한다. 수치 적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사이의 차이점은 면적을 미소 적분으로 나누는 방법과 각 미소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자, 수치적 적분을 위한 내장 함수는 QUA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매트랩에서 세 적분 QAD, QUADL, 그 다음에 트랩치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이 QAD와 QADL은 fx가 함수인 경우고요. 트랩치는 fx가 데이터인 경우를 사용합니다. 어떤 함수 값이 아니라 점들, 우리가 보통 이제 벡터 형태의 데이터 점들의 경우에 적분해 주는 트랩치라는 거죠. 자, QAD 명령으로 사용하는 것은 Q 적분값, 그 다음 QAD 함수, 그 적분 구간. 우리 앞에서 극한, 극대를 구했던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게 함수가 QAD, 그 다음에 적분을 함수와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상한과 하한선을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함수는 fx 명령어와 같은 문자열 표현이나 함수 핸들을 입력할 수 있고요. 함수 fx는
벡터 x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소별 연산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우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a와 b 사이에 수직 점근선을 갖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 사이에 무한대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값 중에 무한대의 어떤 값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어떤 값 x을 가져서는 적분이 안 되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QAD랑 QADL은 어떻게 이 L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QAD는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 작은 절대 오차로 적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이제 이렇게 TOL 인자를 지정하여서 절대 오차를 바꿀 수 있다. 절대 오차를 정의하는 수로서 TOL은 크게 하면 적분은 덜 정확하게 계산되는데 시간은 빨리 든다. 보통 10의 마이너스 6승의 오차를 가지고 적분을 해주는데 좀 더 빠른 시간에 적분하려면 이 값을 좀 더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QADL은 명령어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데 두 명령의 차이점은 적분 계산에 사용하는 수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QL은 적분 적응형 로바토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적분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방법은 높은 정밀도와 매끄러운 적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같은데 명령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치 적분은 0에서부터 8까지 x2의 마이너스 x의 0.8승 플러스 0.2를 적분을 해줘라. 그래서 함수 입력 방법에 따라서 두 방법인데 적분식을 입력 인절하는 거와 익명 함수를 입력 인절하는 경우가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 같습니다. 자, 이 함수는 앞에서 비슷한 함수를 그려봤기 때문에 그리진 않고요. 바로 적분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ex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8 네, 플러스 0.2 그 다음에 0에서 8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원소별 곱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은 이 함수의 모양을 원소별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원소별 나눗셈, 원소별 연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구하는 식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적분을 구할 때는 이렇게 원소별 곱수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QLDL을 한번 해볼까요? L. 네,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식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들 중 일부만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데 비해서 수치 방법은 거의 모든 식을 근사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dy dx는 fx, y y를 x로 미분했는데 그것이 x와 y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이것을 통해서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매트랩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방법은 임의의 값들을 계속 입력을 해서 그 값들이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터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터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함수를 만족하는 y는 fx 값을 찾아내는 것이 이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되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보면 금방 이제 그 값을 찾아주긴 하는데, 이 매트랩이 이런 코딩을 다 내부적으로 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문제를 표준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y dt는 ft, y라고 하고 정의역은 t가 0에서 tf까지, 초기값은 t0에서 ty 값을 이제 주어지는 거죠. 초기값이 t0에서 ty가 이렇게 된다. 그럴 때 1차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3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즉 t에 대한 y 도함수식은 독립변수 정의역, 그리고 y의 초기값, 지금 하나, 둘, 셋, 요 3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dy dt는 t분의 t 3승 마이너스 2y다. 정의역은 1에서부터 3까지, 초기값은 4.2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표준의 형태고 요 3개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함수 파일 형태로 생성하거나 익명 함수 형태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션 dy dt는 ode exp1 t, y, 그래서 t하고 y를 입력받아서 dy dt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주게 되는데, dy dt는 t의 3승 마이너스 2 곱하기 y t,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함수 파일의 형태 또는 이렇게 익명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함수, 그 미분 방정식 풀어주는 함수를 미분 방정식 solve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를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ODE45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ODE45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일반적인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룽게쿠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속적으로 그 값들을 찾아내는, 연속적으로 그 값을 넣어서 함수 값에 가까이 가는 것을 수렴해 가는 그 값을 찾아주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이제 다 여러분들 설명을 이해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 이 미분 방식이 있을 때 그걸 매트랩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7개 정도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ODE4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경직성 문제, 비경직성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미분 방정식이 급격한 변화, 우리가 시간에 따른 아주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는 경우를 찾아주는 거죠.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들고요. 특수한 경우, 이제 그런 시간에 따른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는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DOE 15S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직성 문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아주 급격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라는 경우. 그래서 DOE 45를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DOE 15S를 해주면 이것을 좀 더 잘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t와 y를 찾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y 값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7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에 함수를 넣어주고, 그 방정식에 그 범위, 그 다음 초기값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y dt가 t분의 t 3승 마이너스 2y일 때 정의역과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ty는 OD 45에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익명함수 아니요, 먼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기억을 해서 펑션 dy dt는 ODE exp1 ty를 입력받아서 dy dt는 t의 3승 마이너스 2 곱하기 y 나누기 t 이렇게 됩니다. 자, 저장을 어떻게 주냐면 얘와 같은 이름으로 저장해 줘야 되겠죠. 저장을 누르면 저는 이제 바로 그 이름 같으니까 바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ty y는 OD 45 at ODE exp1 범위는 0에서부터 0.5 간격으로 3까지 초기값은 2.4 이렇게 2.4다 그래서 구해주면 아이고 여기가 지금 저기가 값을 다 들어가게 됐네요. 자, 그래서 구해주면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는데 이것이 됐네요. 잠깐만요. t가 나도 넘버다 y는 t 잠깐만요. 보도록 할게요. OD 0.3 4.2 D가 주어지는데 D가 0.3에서 이걸 원소별 곱으로 해줘야 되나요? 원소별 곱으로 자, 원소별 곱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3승 2 곱하기 t .24 가지고 0에서 3 0이 안 들어요. 0이 1이 들어가야죠. 1이 들어가야 되죠. 다시 0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이 돼야 되죠. 1. 네, 1이 돼야 됩니다. 그 t가 0이 되면 이게 0분의 이게 되니까 이것이 나름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 네,
1에서부터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이것을 좀 더 간격을 좀 더 줄여서 0, 1까지 구한 다음에 자, 플롯 t, y 주면 이것이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는 이 미분 방정식 이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치에서 미분 방정식까지 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은 먼저 그 해를 구하는 함수의 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 적분을 구하는 거, 수치 적분, 그리고 상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까지 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10장을 마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